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달러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달러 인덱스가 무려 2% 넘게 폭락했는데, 이는 지난 4월 관세 폭탄 사태 이후 기록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달러 패권의 심각한 균열이라 평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발신뢰의 위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이 달러 하락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축통화가 단 하나의 발언으로 이토록 흔들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달러 약세 현상은 사실 수개월 전부터 예고되어 온 거대한 경제적 구조 흐름이 겉으로 드러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하락세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달러 가치가 다시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반등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짚어드리며 여러분께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오늘 들어온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FBI가 미시간주 카운티 선거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뉴스입니다. 수사관들은 2020년과 2024년 선거와 관련된 대량의 문서와 투표 장비, 그리고 디지털 기록들을 확보하여 현재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드디어 실질적인 수사의 칼날을 직접 뽑아들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공고해질 것이며, 미국 내부는 비로소 하나로 강력하게 뭉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부의 결속력은 향후 중국과의 치열한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달러 급락의 진짜 원인과 향후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다시 강해지는 과정까지 여러분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달러 인덱스는 한 학생의 성적을 단 한 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전체 평균 성적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가중치를 부여한 뒤 그 평균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가 다른 통화들과의 상대적인 가치만을 보여준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표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달러의 절대적인 구매력 변화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달러 대비 폭등하면서 2026년 기준으로 금값이 온스당 5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의 달러 인덱스 수치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달러의 약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글로벌 경제 패권의 대이동이 맞물려 발생하는 거대한 파동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약달러를 지향하는 듯한 대외적인 발언의 영향력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경계하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약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엔화의 움직임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엔저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며 달러를 팔아치웠습니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전 세계에 퍼져있던 저금리의 엔화 자금,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산들이 급격히 청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시장이 트럼프의 의도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위상을 낮추면서까지 자국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불안감에 달러를 던지고 금이나 다른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트럼프가 과거부터 언급해온 그린란드 매입 의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농담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린란드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히토류를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지하 자원이 잠들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는 기존 해상 물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황금 노선입니다. 그린란드는 바로 이 북극 항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미국이 이곳을 통제하게 된다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달러 약세 소동 뒤에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물류 주도권을 쥐어 미국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상황을 통제 불능의 추락이 아니라 미국이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몸을 낮추는 의도된 조정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 잃어버린 제조업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평가된 달러의 거품을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 우리가 겪는 환율 변동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미국의 수출 지표는 개선되었고 이는 곧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 내로 돌아오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면 달러의 가치는 다시금 펀더멘털에 기반해 강력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등의 시점은 언제이며 우리가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일 500원 시대는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현실화될지 다음 단계에서 분석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달러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쉽게 말해 달러의 반평균 성적 같은 것입니다. 한 명의 친구와만 비교해서는 내 성적이 진짜 좋은지 알 수 없으니까요.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해 달러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달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른 종이 돈과의 상대적 가치일 뿐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5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달러가 종이 돈 사이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진짜 자산 앞에서는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죠. 즉, 우리가 지표로 보는 것보다 달러의 실제 구매력은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죠. 달러는 2024년 9월부터 강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약속한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가 미국 경제를 다시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확신하며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은 싼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고 그 결과 미국 본토의 러스트벨트는 버려진 폐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막대한 관세를 내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기대감 덕분에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 당시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가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던 날, 지지자들은 이를 제조업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환호했지만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미국에 비싸게 파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온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시장은 한때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패닉이 지나가자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과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탄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2025년 7월 달러는 다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달러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공식화하자 전 세계 언론은 제국주의적 망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 뒤에 숨겨진 전략을 봐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쌀인 히토류가 엄청나게 묻혀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첨단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현대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 히토류 공급망의 80-90%를 장악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자원 무기화 정책을 서슴지 않고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지하 자원을 넘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의 통제권에 있습니다. 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보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운송 시간을 무려 4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황금 노선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가 될 이 길목을 미국이 장악한다는 것은 전 세계 물류 패권을 다시 손에 쥐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결국 달러의 가치는 단순히 금리 수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와 물류, 그리고 자원의 통제권에서 나옵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은 바로 이 자원 패권과 물류 패권을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 뒤에 든든하게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FBI의 미시간주 카운티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외부의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의 질서가 바로 서고 국민적 신뢰가 하나로 결집되어야만 합니다. 수사팀이 2020년과 2024년 선거 관련 기밀 문서와 투표 장비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이나 부패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청소를 통한 정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미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패권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의 핵심은 내부의 힘을 응축시켜 대외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거세지지만 미국이 내부적으로 단단해진다면 그 어떤 외부의 충격도 달러의 위상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달러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국가적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음이자 진동입니다. 최근 달러가 급락하며 시장이 흔들렸던 진짜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주는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는 사실 기존 시스템이 해체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고통입니다. 비유하자면 부실한 기업의 CEO가 바뀌고 사업 모델을 완전히 혁신할 때 주가가 잠시 출렁이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현상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겁을 먹고 주식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기다릴 것인지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죠. 이번 달러 급락 사태에서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이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린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점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며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강력한 시장 개입은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 수치를 낮추는 착시 효과를 주었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산들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발생할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연쇄 폭격입니다. 초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전 세계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거대 자금들이 엔화 가치가 오르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렸을 때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했던 공포의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스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던 그 충격적인 광경은 엔화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자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를 조금만 더 올려도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재정 자체가 파탄 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결국 현재의 엔화 강세는 일본의 경제가 탄탄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과 시장의 일시적인 패닉이 만들어낸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현상입니다. 반면 미국은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리 경쟁력과 압도적인 실물 경제 펀더멘털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시장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투자자들은 다시금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달러의 강력한 반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받을 하방 압력인데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와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400원 선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았지만 현재의 글로벌 역학 관계를 분석해보면 그 수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는 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고환율은 곧바로 국내 물가 폭등과 가계 경제 위기로 직결됩니다. 원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가치가 하락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환율 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 고착화될 수 있는 고환율 환경에 대비한 생존 전략과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재편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환율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파트에서 생존을 위한 실전 대응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 이른바 탈달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나 새로운 공동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며 수십 년간 이어온 페트로달러 체제의 근간을 흔들려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다극화된 새로운 화폐 질서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며 많은 이들이 이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았을 때 위안화나 루블화가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0%에 가깝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법치 시스템,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전 세계가 믿고 쓸 수 있는 압도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투자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동결될 수도 있는 위안화 자산에 안심하고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거대한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국가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제 단순히 돈만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패권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에는 중동의 석유를 얻기 위해 달러를 뿌려야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미국의 셰일가스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AI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주도권을 미국 기업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라는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혁신이라는 실체 위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가 처한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해야 하며 기술 경쟁력은 중국에 쫓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은 단순히 환율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이는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우리를 밀어넣게 됩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려 해도 이는 거대한 파도를 바가지로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러가 싸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환율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원화로만 된 자산에 몰빵하는 것은 현재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시장에서 나의 실질 구매력이 증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달러 자산을 단순히 여행 자금이 아니라 우리 가계 자산을 지키는 핵심 기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미국 주식시장, 특히 AI 혁명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인들입니다. 이들에 투자하는 것은 글로벌 혁신의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달러라는 안전한 화폐로 수익을 얻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미국 국채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채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글로벌 패닉이 발생할 때마다 전 세계의 자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정부의 빚, 즉 국채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400원인데 달러 사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묻지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추세를 봐야 합니다. 만약 환율의 방향성이 1,500원 그 이상을 향하고 있다면 1,400원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입니다. 바닥을 잡으려 애쓰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달러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달러와 함께 시스템 위기 때마다 가치가 빛나는 실물 자산인 금걸대에 대한 비중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금은 달러를 포함한 모든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궁극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언제나 달러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두어야 성과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높지만 글로벌 가격 결정권이 없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고환율로 인해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이익은 줄어들어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선별해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고환율 환경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달러 급락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자원 패권 전략, 그리고 엔화가 가진 시한폭탄 같은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달러 약세는 패권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위한 진통이자 일본의 인위적인 개입이 만든 일시적 현상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히토류와 북극 항로라는 미래의 핵심 자원과 물류를 장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실물 기반의 달러 패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의존과 기술 추격, 그리고 금리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막연한 공포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데이터와 지표, 그리고 강대국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현장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국과 달러라는 든든한 보험을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시대에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만이 생존을 보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